보습제를 많이 발라야 된다, 적게 발라야 된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자, 화장품 성분표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화장품 뒷면에 이게 들어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피부과 시술 받은 것만큼이나 이 물광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이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보습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습제만 제대로 발라도 꿀피부, 물광피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이 보습제 바르는 꿀팁 4가지를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보습제를 사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습제의 종류보다도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인데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세안이나 샤워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라고 교육을 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안이나 샤워 후에 이 피부 안에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습제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TWL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TWL은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의 약자로 피부 표면을 통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피부 장벽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죠. 피부는 수분을 내부에 가둬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TWL이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TWL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다는 신호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염증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세안이나 샤워를 하면 각질층의 천연 보습인자와 지질이 일부 손실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TWL이 증가하는데요. 이때 보습제를 발라주면 외부에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여 증가하는 TWL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죠. 단 이러한 억제 효과는 보습제를 바르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1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각질층의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그 즉시 보습제에 의해 지질막이 보충되기 때문에 거의 수분 손실이 없고요. 2-3분 이내로 바르면 TWL이 약 10에서 15%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각질층이 건조해지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1분 이내로 바르는 경우에 비해 덜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만약 10분 이상 지난 다음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가 현저하게 건조해지고요. TWL은 약 25에서 3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 상태이므로 이후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도 보습 효과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기는 어렵고요. 이 과정이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 장벽 손상이 누적되면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보습제는 반드시 세안이나 샤워 직후에 바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즉각적으로 외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손실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안과 샤워 후 1분 내로 아직 피부에 보송보송한 느낌이 남아있다고 느낄 때 바르도록 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2-3분 내에 바르고 10분 이상 지난 후에 바르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습제 성분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라마이드인데요. 세라마이드는 각질층에 존재하는 주요 지질 성분으로 세포간 지질을 형성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TWL이 증가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되면서 피부염이나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고요. 반대로 세라마이드를 잘 보충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이러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처럼 염증이 심한 민감성 피부에서 세라마이드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되었죠. 각질층에 존재하는 지질은 세라마이드 외에도 자유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자유지방산은 지질의 유연성과 유동성을 부여해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이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특히 리놀레산과 같은 필수지방산은 지질층의 안정화, 항염 효과를 통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피부 장벽의 안정성과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요. 세라마이드와 결합하여 지질 구조를 강화하고 피부가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상태를 지속하도록 도와주죠.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이 세라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더불어 자유지방산과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가장 좋은 보습제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성분이 적절하게 혼합된 보습제는 지질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세부 종류에 따라 화장품 성분표에서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는데요. 세라마이드 EOP, 세라마이드 NS, 세라마이드 MP, 세라마이드 AS, 세라마이드 AP 등이 있으며 각각 서로 구조와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피부 장벽 보호에 특화되어 있고요. 자유지방산 성분으로는 리놀레익 엑시드, 올레익 엑시드, 스테아릭 엑시드, 팔미틱 엑시드가 대표적이며 피부 유연성을 높이고 보습 및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은 성분표에서 콜레스테롤로 표시가 되죠. 따라서 보습제 성분표에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나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보습제를 바를 때 참고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레이어링입니다. 레이어링은 보습제를 겹겹이 덧바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벼운 에센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무거운 크림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순서에 따라 레이어링을 하면 각 제품의 성분이 최적화된 방식으로 흡수되면서 피부의 층을 이루어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레이어링의 효과를 유도하는 의학적인 기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 수분 흡수에 의한 각질층의 유동성 증가. 피부의 각질층은 수분이 흡수되면 약간의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질층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다음 단계의 보습 성분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주죠. 둘째, 천연 보습인자와의 상호작용. 천연 보습인자는 주로 아미노산, 락트산, 요소, 무기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활성화된 천연 보습인자가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다음 단계의 보습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삼투압에 의한 흡수 촉진. 수분이 흡수되면서 각질층의 수분 농도가 증가하고 이는 피부 내부와 외부의 수분 농도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삼투압에 의해 다음 단계의 보습 성분이 더 깊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질층 재구성에 의한 피부 장벽 강화. 첫 단계에서 피부의 수분이 충분히 흡수된 후 다음 단계로 지질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바르면 지질 성분이 각질층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피부 장벽의 구조가 재구성됩니다. 즉, 피부 장벽의 기능이 강화되고 첫 단계에서 공급한 수분이 다시 증발하지 않도록 막는 이중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죠. 따라서 이 보습제의 레이어링은 각 단계의 보습제 효과를 더욱 증폭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첫 단계로는 수분이 많고 가벼운 텍스처의 제품들,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기반의 에센스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세라마이드와 자유지방산 등의 지질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미네랄 오일, 쉐어버터와 같은 밀폐제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로 마무리하여 피부 표면에 물리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감성 피부에서는 레이어링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레이어링은 말 그대로 여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화학 성분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일부 성분이 자극을 일으켜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죠. 민감성 피부에서는 피부에 노출되는 화장품 성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부에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성분들로 구성된 보습제만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러 보습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성분 간의 예기치 못한 상호작용으로 피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레티놀이나 비타민C 성분을 병행하면 과도한 효과가 나타나 심각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제품의 보존제나 향료가 중복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성 피부라면 무리해서 여러 가지 보습제를 레이어링 하기보다는 피부에 맞는 보습제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 제품 하나만 사용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고 느낀다면 보습제의 종류를 늘리지 말고 같은 보습제를 여러 번 덧바르는 방식의 레이어링을 하여 보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제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 한 종류만 사용 중인데요. 요즘처럼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사용량을 늘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어느 정도 흡수된 뒤에 한 번 더 덧바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습제 성분으로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진피층의 세포 오해 기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천연 보습 물질인데요. 자체 무게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의 속보습을 도와주고 탱탱하고 부드러운 피부 상태를 유지해줍니다. 보습제에 포함된 히알루론산 역시 수분을 끌어당기는 특성으로 인해 피부 보습에 상당한 도움을 주죠. 사실 히알루론산 화장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이 히알루론산의 보습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부 화장품 회사에서 보습제에 포함된 히알루론산이 마치 피부 진피층까지 쉽게 침투하여 근본적인 속보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것이고요. 화장품 성분이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효과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500달톤 정도로 아주 작아야 하는데, 아무리 작은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일지라도 약 5000달톤 이상의 분자량이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충분히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알루론산이 피부 보습에 유용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표면에 머무르면서 외부의 수분을 끌어당겨 즉각적인 보습 효과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점성이 크고 천천히 분해되고요. 히알루론산 보습제를 바르고 바로 피부가 반짝이고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 때문이죠. 반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일부가 각질층 내부나 더 깊은 층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층 안쪽에 보습 효과를 제공하지만 분자량이 작아 빠르게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강조하는 보습제보다는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적절히 혼합된 보습제를 선호하고요. 이 보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위에 한 번 더 이 무거운 제품으로 레이어링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화장품 성분표상 대부분 소듐 히알루로네이트로 표기되는데, 이는 대개 고분자 히알루론산에 해당하고요.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에 해당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습제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꿀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일 바르는 보습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피부 건강과 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 올바른 보습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꿀피부 얻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